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회를 맡은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김영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겨울방학 설명회랑 이제 올해 저희가 어떻게 학생들을 위해서 좀 많은 프로그램이랑 어떤 노력들을 해왔고 내년에 어떻게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를 같이 알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 간단하게 한 번 더 드리면은 저 이제 고대 수학과 졸업해서 그냥 계속 학생들만 되게 오래 엄청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좀 가르치고 분당에서 좀 더 오래 하고 그다음에 여기 반포 와서 한지 이제 2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 1부, 2부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는 처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학원에 대해서 올해와 내년, 그다음에 겨울방학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부는 담임 선생님별로 재원생 좀 계획이랑 상담하는 시간으로 같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혹시 비재원생 어머님들은 이 자리에서 저랑 같이 상담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저희 학원을 좀 이제 대표하게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좀 많이 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크게 설명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많은 학원들에서 설명회를 좀 하고 진행을 하는데 저희도 되게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퀴즈 시작하기 전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상품도 있습니다. 올해 설명회를 저희 학원에서 몇 번 정도 했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네, 어머니. 12번이요? 업입니다. 좀 더 많이 했어요. 네. 16번이요. 좀 더 했습니다. 이제 몇 번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요. 네. 24번보단 조금 적어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네, 맞습니다. 20번. 박수 한번 드리죠. 저희 요거 비싼 초콜릿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설명회가 준비되어 있는 것까지 완료하면은 20번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되게 많이 했죠. 그러니까 주제를 제가 오늘 이 PT를 같이 만들면서 한번 쭉 올해를 정리해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빠르게 한번 넘어가면 올 겨울, 그러니까 1월이죠. 올해 1월에 했던 건데 학생들이 공부를 제가 하는 거랑 어머님이 하는 거랑 또 다른 것처럼 저보다도 졸업생 선배가 하면 또 되게 많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선배들에서 선배들의 공부법이라고 해서 학생들 동기부여 강연도 하고요. 되게 여러 가지 정말 많이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다양한 주제들은 저희 학원 유튜브에 보면은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설명회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로 어머님들한테 정보도 가져다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교육관을 바뀌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 어머님들한테 끊임없이 알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가장 고퀄리티의 정보를 되게 빠르고 정확하게 좀 알려드릴 수 있게 준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DB 문자로도 받아보실 수 있고 뭐 밴드 가입해 주시면은 밴드에서 가장 빠르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딱 처음 한 거기는 한데요. 원촌중학교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좀 대부분 한 70% 정도가 거의 돼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시험이 딱 끝나자마자 끝난 지 한 1시간 내에 바로 라이브 시험지 분석까지 좀 바로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바로 사진 시험지 받아서 오늘 시험 어땠는지 뭐 100점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지 난이도 분석도 좀 같이 해드렸어요. 사실 이 부분이 어머님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이제 오면은 나 하나 틀렸어, 2개 틀렸어, 다 맞았어 라고 그러는데 난이도가 좀 궁금하시니까 그런 걸 좀 바로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게 이런 것도 같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저희 학원의 색깔이다 라고 하면은 테스트를 많이 보는 학원이 제가 생각하는 색깔 중에 하나예요. 근데 기존의 테스트를 저희가 쭉 만들어 놓은 것보다 조금 더 시스템화를 좀 더 체계적으로 시켰다라는 게 올해 좀 많은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거부터 고등 미적분 기하까지 전범위의 테스트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만 나눠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기본 난이도, 실력 난이도, 그 다음에 뭐 심화 난이도 이렇게 난이도별로도 다 나누어져 있어서 저희가 5시간 학생이 공부하는 시간 중에 담임 선생님과 2시간 반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 테스트실에서 2시간 반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난이도와 과정을 담임 선생님이 이런 걸 시험을 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거를 시험을 좀 더 체계화해서 바로바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가
한 많으면은 한 20문제, 한 15문제 내외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학생들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적으면 한 3세트, 많으면 한 4세트 정도 우리가 풀고 있어요. 2시간 30분 동안에 한 45에서 한 60문제 정도의 문제를 풀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풀고 나서 이 자리에서 오답까지 하고 이제 귀가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눠놓고 그냥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라고 보면은 성취도가 바로바로 좀 보이게 돼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 같이 좀 쓰면서 하는 건데, 요즘 IT 기기가 되게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풀면 유형별로 내가 얼마나 맞고 얼마나 틀렸는지를 바로바로 좀 체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도 이 자료를 통계를 보고 이 학생이 얼마나 좀 더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좀 더 보고, 이런 단원이 약하구나, 아니면 이 단원에서도 이런 유형이 약하구나라는 걸 좀 더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그냥 초록색도 있고 별표 초록색도 있고 뭐 이렇죠. 그러니까 별표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10문제 풀었는데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안 틀렸다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초록색은 조금 더 많이 틀린 거, 뭐 빨간색은 조금 더 많이 틀린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되게 많이 틀린 막 해골 막 이렇게도 나와서 이 학생이 되게 약한 단원이 뭐고 약한 취향 유형이 뭐다라는 걸 정확하게 선생님이 분석하고, 그에 반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을 어떤 과정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틀린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수학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오답이겠죠. 틀린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고 또 다시 풀어보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학생별로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을 이렇게 등원하게 되면 2시간 반 동안 시험 시간에 틀린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틀린 문제들만 모아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무한 오답 관리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딱 저번 주 거예요. 11월 5주차 오답 모음이라 그래서 학생들이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틀린 문제들만 한 번 더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틀린 거를 그날 오답까지 했지만 다음 주에 한 번 더 풀어도 또 맞출 수 있느냐라는 걸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 시험을 포함해서 이번 주에 본 시험에 또 오답을 한 번 다 모아서 다음 주에 또 한 번 풀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오답을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개별 내신 대비라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내신 대비할 때 워크북 교재를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학교별로 일단 나누게 됩니다. 학교별로 시험 범위도 되게 다 다르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똑같은 학교로 이렇게 나누게 돼서 같은 2학년 2학기 이번 기말고사 대비인데도 이런 책 두 가지의 버전으로 나눠서 시험 범위에 맞게 그 학생이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도 같이 파악을 하고요. 이렇게 학원 대비 교재에서 푸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유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의 버전까지 같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다가 뭐 기본 실력 심화들이 있는데, 지금 캐치함 화면 같은 경우는 심화는 조금 성취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긴 하죠. 그러면 이렇게 좀 약한 단원, 약한 유형들만 모아서 한번 또 풀리는 우리가 오답 모음도 똑같이 한 번 더 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워크북을 이렇게 풀면 그 데이터가 전산화가 되고, 전산화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거기서 좀 몇 번 이상 틀린 문제들만 모아서 취향 유형을 한 번 또 풀리게 돼요. 그래서 내신 대비도 이렇게 내가 학생에 맞게 내신 대비를 하는 게 정말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모으고 학교별로 똑같은 책을 시작은 하나, 그걸 한번 다 풀고 나서 오답하고 2차 오답하고 3차 오답할 때는 학생별 교재가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학교별, 개인별 내신 대비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원생 어머님들에서 얼마 전에 받아보셨을 텐데, 이제 11월 학습 보고서라 그래서 월간에서 이제 한 번씩 더 보내드리기로 한 번 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번 달에 몇 번 왔고 언제 왔고 등원 시간은 언제고, 그다음에 뭐 어떤 것들을 배우고 숙제 테스트 결과들을 한 번 더 다 보내드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 내용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카톡으로 매일 수업 끝날 때 보내드리는데, 사실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한 번 보고 그 다음엔 한 달에 얼마나 했는지는 좀 까먹게 되니까 한 번 더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끝에 원래 계획이 뭐였는지,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어떻게 공부했는지의 전반적인 코멘트와 그 다음에 다음 달 어떤 거를 하겠다라는 담임 선생님의 진도 계획까지 한 번 더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진도 계획도 다음 달 이제 12월 진도 계획은 이렇게 나갈 예정이다 라는 것까지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머님들이 좀 생각을 하시기에 개별 맞춤 수업을 하다 보면 진도가 너무 늘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로 어느 정도의 가장 큰 틀은 좀 만들어 놓고 이런 커리큘럼의 진도를 나갈 예정이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있어요.
물론 학생에 따라서 이 진도에 다 수행할 수도 있고 더 많이 수행할 수도 있고 조금 덜 수행할 수도 있겠죠. 보통 한 2주 정도 됐을 때 이게 진도대로 좀 잘 안 끝날 것 같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학생이랑 이제 어머님한테 전화 드려서 조금 진도가 예상보다 늦어진다 아니면 빨라져서 뭐를 더 하겠다라는 그렇게 피드백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 맞춤 수업에서의 조금 단점,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같이 해결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게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11월 최근부터 좀 이렇게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공부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그날 학원에 등원을 했을 때 오늘 공부한 단원, 오늘 공부한 개념이나 공식 한 번 적고 학생 스스로 오늘 어떻게 했는지 학습 평가나 잘한 점을 한 번 더 적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되게 오래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집에 갈 때쯤 되면 또 막 까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뭘 배웠지라는 걸 좀 까먹는데 그 부분을 학생 스스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는 과정이에요. 이거 저희 반 애가 12월 1일에 딱 적은 건데 보시면은 어떤 단원을 했고 어떤 과정들을 했는지 한 번 더 적어보는 거죠. 이렇게 적을 때 학생에게 책을 보게 적게 저는 안 시키거든요. 책을 다 덮고 적게 해요. 이렇게 분명히 적었을 때 다 적는 학생들도 있고 못 적는 학생들도 있겠죠. 못 적으면 내가 조금 이런 걸 빠뜨렸구나, 이런 걸 기억을 잘 못하는구나 학생 스스로도 인지하고, 그다음에 선생님 입장에서도 얘 되게 잘 이해 있는 줄 알았는데 2시간 반 지나니까 좀 많이 까먹었네 라는 것도 인지하면서 어떻게 더 많이 수업을 해야 될지를 참고하는 데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학습 평가 및 잘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뭐 숙제를 잘해왔다, 뭐 졸지 않았다, 뭐 컨디션 관리를 꾸준히 하면 좀 더 좋겠다, 이렇게 학생 스스로 오늘의 수업을 한번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대로 생각을 하고 귀가하고, 조금 덜 열심히 했다 그러면 반성하고 다음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각오까지 한번 적어보면 되게 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수업 끝나기 한 10분 전부터 저희가 이제 나누어 주어서 이렇게 공부일기라는 걸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고 그냥 제출하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자, 내년부터는 이것만 좀 더 모아두게 학생이 진짜 일기장처럼 만들어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일기라는 걸 하고 있는데 학생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랑 개념 설명을 처음 들을 때 그냥 막연하게 문제만 풀어야지라고 개념을 듣던 학생들이 꽤나 많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수업 끝날 때 이거를 적어야 된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으면 개념도 내가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한 번 더 잘 숙지해야겠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듣기 때문에 수업의 효과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 오늘 수업이 끝나면 이렇게 카톡으로 한 번 다 보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숙제 어떤 게 숙제고 숙제 평가는 어떻게 나가고 있다가 기존에 쭉 나가던 건데, 최근에는 이제 담임 선생님 한마디 한 문장 정도의 코멘트까지 같이 첨삭해서 같이 보내드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어제 보낸 건데, 학생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했지만 수월하게 진도는 잘 나갔고 문제도 곧 잘 풀었다. 이제 학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집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집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같이 좀 플러스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이 조금 많이 피곤해하는 여학생이에요. 근데 여학생이라서 좀 컨디션 관리를 집에서 조금 더 해주시면은 수업할 때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좀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말 뭐 숙제도 되게 완벽하게 잘했다 그러면 뭐 칭찬을 좀 더 많이 해달라라고 알려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칭찬을 받고 내가 잘한 거를 누군가 알아주는 게 동기부여의 가장 큰 핵심이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저희 학원에서 되게 열심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100번 얘기하는 거랑 엄마가 한 번 얘기하는 거랑 엄마의 효과가 훨씬 더 되게 크기는 해요. 근데 사실 우리도 사람인지라 되게 안 좋은 것만 보이죠.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그 한 가지만 지적하게 되고, 왜 다 했는데 이거는 안 해? 라고 얘기를만 하게 되는데, 칭찬할 거리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숙제평가도 좀 보내드리면서 숙제평가가 뭐 A, S 이렇게 받으면 너 오늘 숙제 되게 잘했구나. 아니면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좀 어려운 단원이긴 한데 문제를 좀 수월하게 풀고 이해도 잘했다 그러면은 저는 카톡 보시고 어머님이 집에 오면은 학생이 왔을 때 너 오늘 어려운 단원인데 되게 잘했다고 선생님이 얘기하던데, 이렇게 칭찬을 하면은 학생 스스로도 내가 동기부여가 되게 잘 됐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플러스 어머님한테도 학생이 스스로가 이렇게 적은 공부일기도 사진 찍어서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학원에서 보면은
학생한테는 단호하고 어머님들한테는 친절하게 하자가 제가 생각하는 교육관이거든요. 학생들한테는 타협을 해주면은 사실 공부의 효과가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단호하게 여기까지 해야 되는 양을 정확하게 인지시켜주고 그거를 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고, 이제 어머님들한테 친절하게라고 하는 말은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것을 좀 미리미리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수업에서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기 전에 먼저 어머님들한테 알려드리려는 준비를 꾸준히 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이유 자체가 동기부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결국 공부는 학생들이 하는 거고,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다니고 스스로도 공부를 하는데, 사실 스스로 하거나 잘하는 학생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학원의 도움을 받는 거고, 학원의 도움을 받을 때는 티칭과 코칭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티칭은 요즘 정말 다 상황 평준화가 돼서 정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정말 잘 가르치는 학원과 정말 못 골라치는 학원에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웬만큼 이름을 들어보고 내가 여기를 이런 데를 학생이 좀 다녔을 때라고 생각을 하면은 티칭에선 정말 큰 차이가 있기는 좀 어려워요. 물론 차이가 당연히 있긴 하지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기부여, 그 다음에 학생별로 관리, 코칭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학원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차피 공부는 학생 스스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리보다 중요한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앞에서 시험도 보고 그 시험의 데이터를 전산화도 시키고 그거의 오답도 한 번 더 시키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한테도 한 번 더 다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꼼꼼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 어머님들이 학생의 학원만 보내주시고 얘가 정말 공부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라고 너무 궁금해만 하시지 않게 다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좀 관심을 갖고 이 학생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 번 더 보게 되는 게 선생님으로서의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모두 다 가르치고 있어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는 학년이 섞이니까 어머님들이 또 우려하는 점이 우리 아이가 좀 놓쳐지지 않을까, 우리 아이만 좀 소외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 명 한 명에게 다 관심을 갖고 공평하게 가장 필요한 걸 수업을 한다라는 걸 한 번 더 인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자료로 드린 이제 저희 학원 안내문인데, 사실 제가 이거 학원 여기 이제 하면서 안내문 정말 되게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꼭 한 번 더 보셨으면 하고 제가 한 번 더 중요한 부분 좀 더 짚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와서 저희 학원의 장점이 뭐야? 너희 학원은 어떤 학원이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저희 학원은 빡세고 테스트를 많이 보는 개별 맞춤 수학 학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정체성이 가장 크게 전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빡세게 좀 더 공부를 시킨다. 또 공부량 자체가 저희 학원이 되게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학생이 등원하면 5시간 동안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시간 안에는 숙제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숙제하는 시간은 집에 가서 똑같이 더 추가로 주어지게 되면 분명히 쉬운 학원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을 되게 많이 보고 그걸 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학원이다. 그래서 시험을 본다는 게 많이 되게 잘 아시겠지만 실전 연습에 정말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부족하다, 아니면 시험 보는데 되게 많이 떤다의 등등을 되게 많이 테스트로 많이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테스트의 결과 가지고 이 학생이 어떤 걸 해야겠다라고 한 번 더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개별 맞춤 우리가 관리 학원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 예전 설명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희가 클리닉 수업과 개별 맞춤 수업은 전 좀 더 차이가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보통 그냥 클리닉 수업이라고 하면은 어머님들 머리 인식에서는 그냥 학생 혼자 하다가 모르는 거 물어볼 수 있다, 여기까지가 클리닉 수업이라고 많이들 인지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클리닉 수업은 거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개별 진도의 수업을 하는 학원은 거기 플러스 학생이 어떤 게 가장 필요한지 진도 계획까지 정확하게 세워줄 수 있어야지 저는 개별 맞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을 그냥 저희 뭐 상담 전화 되게 많이 받기도 하는데, 전화 받았을 때 그냥 클리닉 수업을 하시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런 부분을 플러스 알파로 훨씬 더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 꼭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학생이 모르는 것만 받아주는 질문이 아니라 이런 질문 또는 내가 설명했을 때 학생이 하는 이해도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과정을 수업을 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과정을 복습을 해야 되고 어떤 난이도의 교재를 해야지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학원을 병원의 비유를 되게 많이 하는데 병원을 갔을 때 그냥 선생님 저 어디 아파요라고 그러면 묻은 약 주고 바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고 이것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게 우리가 병원을 가는 이유인 것처럼 학원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을 갔을 때 그냥 내가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너가 이 단원을 하는 이유는 이렇기 때문이고 이거를 얼마큼 했을 때 너는 얼마만큼 변화하고 뭐 몇 달 뒤, 1년 뒤에는 이 정도 진도까지 우리가 완료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부분은 꼭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번 더 여기 PT에 같이 넣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겨울방학을 저희가 이제 수업 안내를 해드릴 건데 저희 학원은 겨울방학 특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특강이라 그래서 뭐 어떤 과정이나 어떤 수업을 좀 더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규 수업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규 수업이 우리가 보통 한 달에 뭐 한 8번 또는 12번씩 이렇게 학교 중에 등원을 하고 있으면은 방학 기간에 내가 시간 여유가 된다면 조금씩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더 등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정규 수업의 연장을 통해서 겨울방학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 학원의 방학 수업 시간표는 1부, 2부,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침 9시부터 수업을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과정을 어머님들이 정말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어머님들께서 방학 기간에 늦잠 자는 거를 정말 보기 많이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학교 가듯이 학원을 9시부터 수업을 등록을 해놨을 때 되게 내가 조금 더 규칙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구나라는 인지를 심어주기에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1부 수업은 9시부터 수업을 하고 이후에 바로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혹시나 우리가 9시에 오고 2시까지 너무 학생이 배고플 것 같다라고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셔서 만약에 필요에 의하면 중간에 30분 정도 점심시간을 좀 주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면 한 30분 정도 늦게 끝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부 수업은 저희가 11시 반부터 수업을 하게 되고 이후에 테스트를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조금 더 순서를 바꿔서 만약에 9시부터 시험을 먼저 보고 11시 반부터 수업을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그래서 수업 기준으로 11시 반부터 2시까지 하는 2부 수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3부는 2시 반부터 5시까지 수업을 하는 3부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시간 전에 와서 시험을 먼저 보고 수업을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방학 때 이렇게 3부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침 9시부터 쭉 일찍 수업을 하고 있어서 방학 기간 동안에는 평일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수업을 한다라고 많이 보시면 되고 대부분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학기 중엔 사실 다른 학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해서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를 많이 등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학 기간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추가해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등원하는 게 조금 일반적인 학생의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되게 극단적으로 막 일주일에 4번 오거나 5번 오거나 하는 학생들도 있기는 하는데 먼저 학생들이 4번 하겠다, 5번 하겠다라고 막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어머님들한테 다른 학원이 어떻게 스케줄이 되나요? 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오늘 공부한 걸 오늘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지 횟수를 추가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전은 매일 와야지 하면서 오후에 다른 학원들 다 깔려 있으면 분명히 오늘 내가 배운 거를 소화 다 못한 상태로 다음날 오게 되면 효율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 한 일주일에 3번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고 아니면 학생에 따라서 진짜 이번 방학은 수학에 올인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면 그러면 한 일주일에 4번이나 5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 이제 이 뒤에 말씀을 한 번 더 드린 9 to 6 프로그램을 꼭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9시부터 6시까지 저희가 공부를 시켜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1부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은 9시에 와서 2시까지 5시간 정규 수업이 있다 끝나게 되겠죠. 그러면 2시에 끝나고 나면 추가로 4시간 정도 숙제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매일 오거나 아니면 뭐 한 이틀 간격으로 오더라도 숙제 소화가 훨씬 더 많이 수월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하지 않고 매일 한다라고 해서 절대 효과가 많이 발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1시간을 뭔가 배웠으면 학생 스스로 2시간, 3시간의 공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선생님과 배우는 시간이 2시간, 3시간 정도가 되는데, 그럼 내가 오늘 집에 가서 4시간 또는 5시간 정도의 공부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지 다음날, 다음 수업 시간 왔을 때 정상적으로 선생님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수업이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이 프로그램을 꼭 하라고 되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되게 하는 거를 한 5, 6년 전부터 분당에서 되게 학생들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정말 효과가 진짜 많이 되게 다릅니다. 분명히 되게 어려워요.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보고 여기서 하루에 몇 시간 동안이나 공부하라고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하고 나면 정말 많이 기적은 대부분 여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1학년 때랑 다른 2학년 성적, 2학년 때랑 다른 3학년 성적, 또는 중학교 때랑 다른 고등학교 성적을 원한다면 정말 저는 꼭 하라고 학생들을 많이 좀 설득을 하는 편입니다. 이거를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공부 시간의 확보가 정말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권장하는 거는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을 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겨울방학 수업을 듣고, 이래서 월수금을 듣는다. 뭐 화요일, 목요일은 수업이 없어도 학원에 일단 공부를 하러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오전 시간표를 다 비우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전부터 시작하는 학원이 많지는 않으니까 월수금은 수업, 그다음에 화요일, 목요일은 공부, 숙제만 하러 학원을 보내주게 오전 스케줄을 다 비워주시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다음에 그거랑 플러스 내가 좀 더 시키고 싶다, 아니면 학생이 좀 더 할 의지가 있다, 아니면 학생과 잘 얘기를 해서 이번 겨울방학은 정말 수학을 마스터하자, 올인하자, 정말 달라지자라고 잘 합의가 되어 있으면 이 프로그램까지 추가해서 하는 거예요. 월수금을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화요일, 목요일은 9시부터 2시까지 와서 숙제만 하고 좀 더 귀가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했을 때 정말 효과가 되게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극단적으로 예전에 설명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막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막 3등급에서 1등급으로도 되게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학생 같은 경우도 막 한 3, 40점에서 한 80점까지도 올라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정말 공부를 많이 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겨울방학이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1년 동안 공부를 집중적으로 2달 이상 할 수 있는 달이 많지 않아요.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을 제외하게 되면 학기 중에, 그러니까 1년 중에 4번이나 시험이 있게 되고, 중간중간에 정말 짧으면 뭐 한 3주, 대부분 한 4주, 5주의 내신 기간 대비를 계속 하다 보면 한 달 이상 한 과정을 꾸준히 지속 공부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한 달 공부하고 내신하고, 한 달 공부하고 내신하고, 이게 계속 많이 반복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겨울방학만 되게 유일하게 2달 내내 한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과정에서 좀 내게 가장 필요한 단원을 공부하고 그 단원의 심화까지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 대부분 이 시기에 조금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다라는 학생들이 수원수투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이제 과정을 끝났다 그러면 수학상을 내가 정말 마스터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이 정말 1년의 성적을 많이 결정을 한다라고 저는 꼭 생각을 하고요. 이 시기에 정말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 어머님과 학원에서 동기부여를 많이 시켜주면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제가 정말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빡세게 2달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에 좀 기적의 성적을 만드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회 때 항상 말하는 건데 한 번 더, 오늘도 똑같이 한 번 더 반복을 할게요. 그래서 열심히 학생들이 정말 공부해요. 9시부터 막 6시까지 내가 9시간 이상, 또는 저번에 여름방학에는 이제 고3 학생이었는데 9시부터 밤 10시까지 했던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막 너무 안쓰럽게 보지 말아주시고 되게 너 열심히 하는구나, 잘하는구나 라는 칭찬을 해주시면 정말 꾸준히 지속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